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지만 해가 짧아지고 달나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림에도 오늘 밤 어김없이 달나라로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고 들으시나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부를 이룬다. 이렇게 해야 무병장수한다. 이 방법을 썼더니 인간관계가 술술 풀렸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다. 저도 이런 내용의 책들에 눈과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이지만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며 현재의 나를 제대로 이해하게끔 해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책들에도 눈길이 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책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서출판 이하소에서 펴낸 제인수의 혼자서도 행복할 결심입니다. 저자 제인수는 1973년생으로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고 작사가, 칼럼니스트, 팟캐스트 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 중인데요. 화제의 작가 제인수가 중년의 일상을 보내는 동안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 펴냈다는 이 책은 다소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조차 그녀 특유의 센스 있고 유쾌한 화법으로 풀어서 언젠가 써두었던 제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공감 가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장면 함께 읽어볼게요. 그럼 오늘의 책 속으로 출발합니다. 의자만 보이면 쏜살같이 앉는다. 그거, 저거 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젊은 배우의 얼굴이 하나같이 똑같아 보인다 등등. 세상에는 다양한 아줌마 증상이 있다. 당신은 몇 가지나 실감하는지. 얼마 전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왜냐고? 유행에 뒤떨어졌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새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나는 원래 허세가 심하다. 아는 체 하는 것이 특기 중에 특기이고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 그런 내가 이제 입소문을 듣고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것을 원하니 그것을 달라는 욕망을 고스란히 표출하는 것이다. 솔직해서 좋다고 한다면 그도 그렇지만 뭐랄까 본인의 무지에 대해 일말의 거리낌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점원에게 반말로 물어봤다는 사실이다. 젊은 사람에게 가볍게 말을 잘 놓는 것도 아줌마 증상의 기본이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말 미안합니다. 잘 모르면서 어린 친구들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거북하다는 수치심이 싹 트는 시기가 30대 초반이었다면 40대는 낯 두껍게 다시 그것에 편승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주변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모두 희죽거리며 잘도 한다. 자신의 능력보다 2단 정도 높은 뜀트를 향해 아무 생각 없이 실실 웃는 낯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나이다. 넘어져서 실패해도 대개는 문제가 없음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글쎄. 30대 초반의 한 여성으로부터 문득 유행을 좇는 무리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상처받았다는 푸념을 들었다. 이른바 겉돈다는 느낌일 것이다. 자신이 유행의 한가운데에 있던 시절에 거북스러운 연장자를 본 기억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기억도 이미 가물가물 희미해졌다. 한창 인싸템이라 소문난 타피오카 밀크티 전문점엔
마치 딸과 함께 온 듯한 얼굴로 긴 줄에 합류한다. 마흔을 넘긴 우리 중년에게 타피오카 붐은 벌써 세 번째다. 잘 아는 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이번 타피오카는 조금 따뜻하다든지 알이 커서 또 다른 느낌이다. 이런 식의 놀라움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 봐, 우리가 먹을 때 먹은 것하고 맛이 다르네. 라며 동행한 사람들과 하하호호 한바탕 웃어젖힌다. 주위가 온통 어린 친구들 뿐이라면 마치 딴 세상에 온 듯한 고향감까지 생겨 점점 더 텐션이 오른다. 완전 겉도는 존재지만 뭐 상관없다. 다시 말머리를 돌려 내가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곳은 바나나 주스 상점이었다. 업무차 들른 곳에 TV에서 소개한 인기 맛집이 있어서 찾아갔다. TV에서 소개했다는 것도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실은 지인의 얘기다. 입소문으로 겉도는 TV 정보를 고지곳대로 믿고 찾아다니는 이들을 바보스럽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건만. 과한 허영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간 그리 멀지 않아 호기심만 남은 어린애 같은 노인이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본인이 즐거우니 좋은 것이라 치고 남에게 큰 폐만 끼치지 않고 살도록 조심해야지. 저질렀다, 오랜만에. 그날 나는 조금 고급 실내 방향제를 사고 싶어서 셀렉트숍을 찾았다. 좋든 싫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새 코트를 사기보다 집 안을 안락하게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 시대다. 평소에 다른 곳에 소비를 하자. 슈퍼마켓의 채소는 가격이나 시간대를 노리지만 고급 방향제를 정가에 구입할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숍 안에는 난생 처음 보는 브랜드의 제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스틱에 코를 가까이 대고 킁킁 냄새를 맡으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왠지 가격과 향이 비례하는 듯 했다. 고액일수록 장미향이라든지 백합향 같은 향이 강하게 풍기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 코가 들어갈 정도로 수도 없이 냄새를 맡은 뒤 잘 모르겠지만 좋은 우디 향이 나는 제품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대까지 약 30걸음. 그 짧은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 오래된 가죽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멋진 발색의 고급백이 유혹하듯 진열되어 있다. 이것을 들고 마음껏 외출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약간은 감상적인 마음으로 작은 백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함부로 만지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용히 쳐다보면 점원이 다가와 안을 보여주겠지 기대했다. 점원은 2미터 앞쪽에 서 있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눈을 마주쳤음에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기만 하는 거니 점원은 오지 말았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얼굴이 발 뒤꿈치 각질처럼 두꺼워져서 사든 안 사든 점원의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러나 점원은 아무리 기다려도 응대를 하지 않았다. 아, 얕보는 거구나. 내가 절대로 구매하지 않을 손님이니 열심히 상대하지 않아도 매상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보세요. 미안하지만 얕보이면 나는 화가 치밀거든요. 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요청했다. 점원은 공손하게 장갑을 끼고 다가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팔겠다는 의지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떤 상품이고 어떻게 들면 예쁜지 등의 상품 소개가 전혀 없다. 틀에 박힌 영혼 없는 미소를 띠고 주머니 스타일의 가방을 내 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여주었다. 가방 입구가 완전히 벌어질 즈음 마침내 점원이 입을 열었다. 23만 엔입니다. 못 사겠죠? 라는 어투. 아, 그렇구나. 나는 의연한 표정으로 딱 버티고 서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유치하게도 자제심이 통제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작은 내가 전투 모드에 들어간 바깥쪽의 나에게 그만둬! 라며 큰 소리로 경고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다. 이걸로 주세요. 귀를 의심했다. 분명 내 목소리였다. 점원은 허를 찔린 듯한 기색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희죽 웃음이 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매상을 올리게 되었으니 더 기쁜 표정을 보여주셔야죠. 그때 나는 매우 거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참 품이 없다. 쇼핑이 이기고 지는 승부도 아닌데. 나중에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물건이기도 하고 갖고 싶었던 것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고 외식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 저축은 했던 셈 치자.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열어보니 주머니 모양의 백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았다. 마치 쪼잔한 나의 마음이 구체화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다. 구입하고 한 달이 지났건만 작은 백은 여전히 옷장 안에 그대로다. 가지고 나갈 일이 아예 없다. 상쾌한 향기를 내뿜는 실내 방향제야. 그때 왜 나를 말려주지 않았니? 고독사 대기자는 한결같이 하지 않는다. 인사하지 않는다. 요리하지 않는다. 친척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청소하지 않는다. 이불 개지 않는다.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독거노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등을 잔뜩 구부리고 상 앞에 앉아있는 일러스트에 이런 글귀가 있다. SNS를 타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런 일러스트는 왠지 남자가 있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고독사의 칠할이 남자라고 한다. 남자가 그렇지 뭐 라는 말이 나오려는데 삼켰다. 세간에 여자는 말이야 라는 식의 인식이 항상 나의 신경을 긁는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대부분 여자의 태생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여자는 말이야 라고 야유하는 이런저런 통념이 여자는 무릇 이래야 한다를 지켰을 때 자동적으로 연동되는 성질이다. 예를 들면 여자는 소극적인 게 좋지라는 인식을 따르다 보면 여자는 결단력이 없다는 성질이 되는 것이다. 고독사의 아이콘을 남성 노인으로 특정한다면 자칫 여자는 말이야와 동일하게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깊은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뜬금없지만 잠깐 라디오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평일 낮에 진행하는 TBS 방송의 프로그램에서 남성 스킨케어 특집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는다는 남성들의 사연이 많은 것에 놀랐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솔직하게 스킨케어를 시작했다는 남성 청취자들로부터 호평이 많아졌다. 스킨케어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는 반응이다. 다행스럽게 일단 쾌감을 경험했으니 앞으로 당위론에 얽매이기보다 아무래도 지속하기가 쉬울 것이다. 반면 어떤 이유든 남자가 스킨케어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비판하는 이도 있었다. 스킨케어 같은 문제에 왜 그렇게까지 옹졸해지는 걸까? 자,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일러스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여자가 말야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 역할에 따른 결과로 만들어진 부반응이라고 한다면 남자의 오로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상은 남성다움에 부응한 결과가 아닐런지. 남자가 스킨케어라니 라는 식의 일부 청취자의 반응이 이치에 합당하기보다 폐쇄적 감정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어쩌면 무조건 그러해야 한다는 사고를 강요받아온 결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빠진 함정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의견을 표명하고 자유롭고 활달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자답지 않다고 치부되어 왔듯 남자들은 스킨케어를 비롯해 요리, 피트니스, 몸단장, 정리정돈 등
문자 그대로 일상사에 관련된 사소한 것과 거리를 두고 남자답지 않다고 금기시한 것이다. 남자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자기 손으로 본인의 몸을 위하는 행위라면 마스터베이션 정도가 아닐런지, 그리고 수영? 그 외에는 전부 여자들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남녀 양쪽에서 놀림을 받는 좋지 않은 구조다. 남자가 왜 저렇게 머리에 신경을 쓴대? 라는 식이다. 그래서 무신경하게 두면 이번엔 지저분하다고 힐난받는다. 불쌍한 일이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30대 중후반 이상은 이 같은 악질의 메비우스 띠를 빙글빙글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 노인이 된 뒤 평생 멀리하던 일상사가 갑자기 가능하게 될 리가 없다. 이것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맞을까? 덧붙여 남자들 세계에서는 경쟁에 이기는 것만 좇은 결과 약자가 좀처럼 앞에 나서지 못한다. 그로 인해 동료나 친척과도 소원해져서 쓸쓸한 노후를 맞게 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고독사 대기자에 한 발을 걸치는 것이다. 남자다움을 지키다 외롭게 죽는다니 바보스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다. 여성스러움의 부반응으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좀처럼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후로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몸과 생활을 돌보는 방법을 익히는 것. 여자는 경제적 자립. 남자도 여자도 구습의 뭐뭐 다음에 속박되면 인생이 위험하다. 오늘 함께한 제인수의 혼자서도 행복할 결심 어떠셨나요? 저는 국화옆에서라는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나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쩌면 아프고 아리고 씁쓸해서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에서 지금의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고와 추억을 더듬는 시간, 또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한 결심을 다지는 이 시간이 혼자서도 행복할 결심의 저자 제인수와 우리가 다다른 중년의 문턱이 아닐까요? 그 문턱을 넘을 때에 덜커덩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래야만 한다고 움켜쥐고 고집해오던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나만의 좋아요를 찾아서 가벼운 몸짓으로 날렵하게 날아오르지 않으실래요? 내 인생에 응원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서출판 이하소의 혼자서도 행복할 결심의 전체 내용 함께 하면서 여러분만의 결심 단단하게 다져보시고요. 달나라 옥토끼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욱 길고 깊어진 오늘의 가을밤도 끝까지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따스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